안녕하십니까? 제136회 토목시공기술사 4교시 문제 풀이 및 합격 전략 해설을 맡은 용산기술사연구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실전 모범 답안 구조화와 함께 합격으로 가는 핵심 전략을 완벽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십시오. 자, 그럼 4교시 전체 개념과 출제 경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번 4교시는 재료 및 토공사, 기초 및 가설, 터널 및 상하수도 분야에서 다양한 문제들이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철근 콘크리트 강도 검사, 현장 토공 다짐도 판정, 슬러리 월 공법, 보호관 추진공 하수관로, 강널 말뚝 이상 현상 등 시공 현장의 실무 대처 능력과 품질 관리 기준을 묻는 실전형 문제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중요하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콘크리트 강도 검사 방법입니다. 콘크리트 강도 검사는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품질 관리 과정입니다. 크게 파괴 검사법과 비파괴 검사법으로 나뉘는데요. 파괴 검사법은 코어 채취처럼 직접 강도를 확인하는 방식이고, 비파괴 검사법은 슈미트 해머나 초음파 탐독자 등을 이용해 구조물 손상 없이 강도를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구조물의 건전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이어서 파괴 검사법과 비파괴 검사법의 종류와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파괴 검사법은 코어 채취나 현장 양생 공시체 압축 강도 시험 등이 있으며 실제 구조물 강도를 가장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신뢰도가 높습니다. 하지만 구조물 손상이 발생하고 보수 비용이 든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비파괴 검사법은 반발경도법, 초음파 탐상법 등이 대표적이며 구조물 손상 없이 광범위하게 조사할 수 있고 신속하며 경제적입니다. 다만 표면 상태나 수분, 철근, 배근 등에 따라 오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강도 검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유의사항과 방안입니다. 반발경도법과 초음파법을 병행하는 복합추정법을 적용하여 오차율을 최소화하고 코어 채취 시에는 철근 탐사기를 사용하여 주철근 절단을 방지해야 합니다. 또한 타설 방향, 재령일 등을 고려한 보정계수 적용도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장에서는 비파괴 검사로 전반적인 강도 분포를 확인하고 이상이 의심될 때만 파괴 검사를 제한적으로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성과 검사 신뢰도를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문제 2번 현장 토공 다짐도 판정 방법의 종류와 특징입니다. 토공사에서 다짐은 흙의 전단 강도를 증가시키고 침하를 방지하는 핵심 공정입니다. 현장 다짐도 판정은 시공된 집안의 건조 밀도가 설계 기준을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절차인데요. 개념도를 보시면 현장 건조 밀도를 최대 건조 밀도로 나누고 100을 곱하여 다짐도를 산정합니다. 최적 함수비에서 최대 건조 밀도가 나타나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장 토공 다짐도 판정 방법의 종류와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건조 밀도에 의한 판정으로는 모래치환법이 있습니다. 이는 신뢰도는 높지만 시간이 소요되죠. RI 수분 밀도계법은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 밀도와 함수비를 신속하게 측정합니다. 다음으로 변형 특성에 의한 판정은 평판제하 시험이 있는데 도로 노상 다짐 관리에 적합합니다. 프루프 롤링은 타이어 롤러를 주행시켜 지표면 변형을 육안으로 판정하며 광범위한 면적을 일괄 검사할 때 유용합니다. 토질 및 현장 조건에 따른 다짐도 적용 기준입니다. 사질토는 진동에 민감하므로 상대 밀도에 의한 판정이 유리하고 점성토는 공극비나 포화도, 강도 등으로 병행하여 판정합니다. 조립률이 큰 암버럭의 경우 들밀도 시험이 어려우므로 프루프 롤링과 다짐 횟수로 관리합니다. 결론적으로 최근에는 대규모 토공사에서 점적 검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다짐 장비에 GPS와 센서를 부착하여 다짐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스마트 다짐 관리, 즉 연속 다짐 제어 기술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문제 3번 보호관 추진공에 의한 하수관로 시공 기준입니다. 보호관 추진공법은 도심지에서 교통 통제 없이 굴진기와 추진잭을 이용해 지하로 하수관로를 밀어넣는 비개착 공법입니다. 집안 침하를 억제하고 안전하게 시공하는 것이 핵심이죠. 개념도를 보시면 추진잭이 보호관을 밀어내고 굴진기가 굴착하며
이 과정에서 주면 마찰력과 추진력이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공 순서와 주요 시공 기준입니다. 먼저 발진 및 도달 수직구를 축조하고 반력벽과 가이드레일을 설치합니다. 이후 굴진기를 거치하여 추진 및 굴착, 배토 작업을 진행하고 마지막으로 도달 및 회수합니다. 추진력 산정 시에는 굴진기 선단 저항력과 관주면 마찰력을 합산하며 보호관의 허용 압축응력 이내로 추진력을 제어해야 합니다. 선형 관리는 레이저 타겟과 측량기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편차를 확인하고 곡선 추진 시에는 재개 스트로크 조절로 정밀하게 방향을 제어합니다. 윤활제 주입과 반력벽 시공 기준입니다. 추진 거리가 증가할수록 주면 마찰력을 줄이기 위해 벤토나이트계 윤활제를 관 외주면에 균일하게 주입하여 마찰력을 30에서 50% 저감시킵니다. 반력벽은 추진잭의 최대 추력을 지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동 토압을 확보하고 편심 하중을 방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도심지 하수관로 추진 공사에서는 배토량과 굴진 속도의 균형을 맞추는 막장압 관리가 가장 중요하면 지상부 구조물에 대한 자동화된 치마 모니터링을 병행하여 치마를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 성공 요인입니다. 문제 4번 슬러리 월 공법의 특징 및 시공 시 유의사항입니다. 슬러리 월 즉 지하 연속벽 공법은 벤토나이트 안정액을 사용하여 공벽 붕괴를 막으면서 굴착하고 이후 철근망을 넣고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지하에 연속된 철근 콘크리트 벽체를 형성하는 공법입니다. 개념도를 보시면 벤토나이트 안정액이 수압으로 공벽을 지지하고 머드케이크를 형성하여 추가적인 안정성을 확보하는 원리를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슬러리 월 공법의 특징과 시공 순서입니다. 장점으로는 무소음, 무진동으로 도심지 시공에 유리하며 벽체 강성이 커서 집안 치마가 거의 없고 차수성이 우수합니다. 하지만 대형 장비 투입과 안정액 처리 비용, 높은 공사비가 단점입니다. 주요 시공 순서는 먼저 가이드 월을 설치하고 안정액 주입과 굴착을 합니다. 이후 슬라임을 제거하고 철근망을 건입한 뒤 트레미관을 이용해 수중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시공 시 유의사항입니다. 안정액의 비중, 점도, 모래 함유량을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품질을 관리해야 합니다. 모래가 많으면 철근망 건입이 지연되고 콘크리트 품질이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패널 이음부는 인터로킹 파이프의 수직도를 유지하고 콘크리트 타설 후 적기에 인발하여 누수 결함인 콜드 조인트 발생을 방지해야 합니다. 콘크리트 타설 시에는 트레미관 끝단이 콘크리트 속에 1.5m 이상 묻히도록 유지하여 슬러지 혼입을 막아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공벽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 지하 수위보다 안정액 수위를 최소 1.5m 이상 높게 유지하고 지하 수위 변동 시 안정액 비중을 즉각 조정하는 선제적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문제 5번 관거 공사 시 실시하는 검사와 시험입니다. 하수도, 상수도 등 관거 공사 완료 후에는 누수 방지, 구조적 안정성 확보, 그리고 원활한 통수 능력 확보를 위해 엄격한 검사와 시험이 필수적입니다. 개념도를 보시면 관거 검사 및 시험의 목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누수나 침입수를 막아 수밀성을 확보하고 접합부 확인과 파손 여부로 구조적 안정성을 검증하며 마지막으로 경사도나 슬라임 유무를 통해 통수 능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실시하는 검사와 시험의 종류 및 방법입니다. 먼저 육안 및 CCTV 조사를 통해 관 내부의 균열, 단차, 이음부 탈락, 토사 퇴적 등을 로봇 카메라로 확인합니다. 다음으로 수압시험은 관거를 밀폐하고 규정 수압을 가해 누수량을 측정하는 가장 확실한 수밀 검사법입니다. 공기압 시험은 저압 공기를 주입하여 압력 강화 시간을 측정하는데 수압시험보다 빠르고 물이 필요 없어 최근 많이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연기시험 및 색소시험은 연기나 염료를 주입하여 균열부나 불법 접속부를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검사 합격 기준 및 유의사항입니다. 관경 800 미만은 공기압 또는 수압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전체 구간의 일정 비율을 샘플링하거나 전수검사를 실시합니다. 불합격 시에는 누수 위치를 파악해 부분 보수 후 재시험을 실시하며 연성관의 경우 맨드릴 통과 시험을 병행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도심지 집안 함몰, 즉 싱크홀 예방은 관거 파손 및 이음부 불량으로 인한 토립자 유출이 주원인이므로
시공 직후 철저한 CCTV 및 수밀 검사는 단순한 품질 관리를 넘어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문제, 항타 중인 강널 말뚝에 발생할 수 있는 이상 현상과 대처 방안입니다. 강널 말뚝은 흙막이 가시설이나 차수벽으로 널리 사용되지만 항타 시 집안 조건에 따라 휘어짐, 이음부 탈락, 항타 불능 등의 이상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차수성 저하와 붕괴의 원인이 됩니다. 개념도를 보시면 배부름 및 경사, 이음부 파손, 집안 융기 등 주요 이상 현상이 발생하는 메커니즘을 시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발생 가능한 이상 현상의 종류와 원인입니다. 첫째, 말뚝의 경사 및 휘어짐은 타입 선단부의 비대칭 저항이나 전석층 조우, 항타기 수직도 불량 때문에 발생합니다. 둘째, 이음부 이탈 및 파손은 무리한 항타나 이음부 내 토사 꽉 참, 휨 변형 누적으로 인한 체결력 상실이 원인이며 이는 가장 심각한 차수 불량의 원인이 됩니다. 셋째, 항타 거부 및 관입 불능은 N치 50 이상의 단단한 지층이나 안반층 출현 때문이며 넷째, 인접 집안 융기 및 마찰 연행은 주변 흙의 배출 없는 폐색 효과로 인해 발생합니다. 이상 현상에 대한 현장 대처 방안입니다. 말뚝의 경사 및 휘어짐은 강성 높은 가이드 빔을 2단으로 설치하거나 병풍치기식 항타를 적용하여 대처합니다. 항타 거부 시에는 워터젯 공법으로 집안을 이완시키거나 오거 선굴착으로 장애물을 사전에 천공합니다. 마찰 연행을 방지하려면 이음부의 윤활제를 도포하고 인접 말뚝을 용접으로 고정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강널 말뚝 이상 현상의 90% 이상은 예기치 못한 지층에서 발생하므로 시공 전 철저한 보링 조사와 시험 항타를 통한 장비 조합 선정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토목 시공 기술사 단기 합격을 위한 핵심 노하우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답안을 4단계 구조로 규격화하여 체화하십시오. 둘째, 본인만의 생생한 현장 경험과 실패 극복 사례를 결론부에 어필하여 차별화하십시오. 셋째, 서술형 한 문제당 22분 이내에 3페이지를 완성하는 엄격한 시간 관리를 통해 실전 모의고사를 반복해야 합니다. 넷째, 자신만의 도해와 키워드가 담긴 서브노트 단권화를 통해 시험 당일까지 반복 숙달하십시오. 포기하고 싶은 수많은 새벽들이 모여 결국 당신의 이름 앞에 기술사라는 자랑스러운 세 글자를 새기게 할 것입니다. 용산기술사 연구소가 여러분의 합격길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더 많은 심층 해설과 합격 비법은 유튜브에서 확인해 주십시오.